안녕하세요. 박철호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법정상권이나 유치권이나 지분경매, 이제 이런 물건들이 종종 아마 있는데, 경매 처음 아마 접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지? 어려운 건가? 이런 이제 아마 생각 드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제 서로 상대방하고 법리 다툼을 해야 되니까 법정사건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또는 유치권이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투게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소송으로 다투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분은 사실상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대출도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투자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게 좋죠. 아주 오래전에, 약 한 20년 전에 서울에 그 어떤 특정 그 토지만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 있었어요. 이거를 아주 싸게 낙찰 받았다가 거의 무려 이제 그동안 이제 법적 절차를 많이 밟고 있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진행을 하는 바람에 좀 오래 시간은 지나긴 했지만, 20년 만에 토지만 낙찰받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남게 된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 오랜 그 시간에 걸친 이런 절차를 짧은 시간 내에 다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요. 간단한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경매 물건 내역 보시면은요, 위치는 구로구 오류동이었고요. 그리고 감정가가 1억 3,530만 원이었어요. 토지는 50평. 그래서 이 당시 20년 전이니까 거의 IMF 그 즈음 아니었겠습니까? 1억 3,500만 원이면 이게 50평으로 계산했을 때 평당 27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정이 됐던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최저가가 3,500만 원까지 유찰이 되어 26%까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주의사항에 법정상권 토지만 입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억 3,530만 원, 그리고 1억 800, 8,600, 6,900, 5,500, 4,400, 3,500 해서 3,550만 원에 낙찰을 받았던 거죠. 2001년도에 서울의 대지 50평, 물론 이제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낙찰받는 그런 이제 물건이었던 거죠. 이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건물에 이제 이게 경사가 졌는데 후면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그 반대쪽에서는 3층짜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2층짜리로 보여지죠. 굉장히 노후된 이제 이런 다가구 주택 건물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물은 매각해서 제하고 토지만 매각하는 그런 이제 물건이었습니다. 위치는 이제 여기 구로구 오류동역이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설명드리기 그렇지만, 정확한 위치는 요 정도 여기 주택가 쪽에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3,500만원, 270만원에 낙찰받았는데, 일단은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낙찰받게 되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이제 법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민법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법정 지상권입니다. 원래 이제 지상권이라는 의미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의 땅을 빌려서 건축을 하거나 또 수목을 심고자 할 때 지상권을 설정하죠. 왜냐하면 이제 토지 임대차 계약은 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대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용익 물건을 통해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매매 상속 증여 관련된 문제로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주에게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잘 이용이 안 되죠.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절대 내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냥 일시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지, 용익 물건이 지상권까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경우는 이 지상권의 최단 존속 기간이 30년이에요. 그래서 30년보다 짧은 기간으로 약정하더라도 30년까지 계속 갱신 계약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실무에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그와 유사한 이 권리가 바로 법정상권인데, 토지와 건물이 이제 집합건축물은 그럴 순 없지만, 집합건축물이 아닌 이제 일반 건축물들, 단독이나 다각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 처분이 될 수 있잖아요.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아무 제한 없이 철거로 가게 된다면 어떤 사회적 손실, 건물 소유자에 대한 어떤 권리 침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건물 소유주가 갖는 법정 지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법 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 있고요. 또 관습상, 그러니까 법원 판례에 따른 관습 법정 지상권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따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는 좀 가볍게 내용을 좀 설명을 어쨌든 드릴게요. 그래서 이 민법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지상권 성립하려면 건물이 존재할 때 이미 토지의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의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에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그 법정지상권을 갖게 된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안 됩니다. 다만 지로는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로를 2년분을 미납하게 되면 성립되었던 법정지상권의 권리가 소멸하고요. 그때 토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그때 비로소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법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집합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 단독이나 다와 같은 일반 건축물은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등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달라지게 되면 어떤 경공매 원인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무분별하게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적으로 건물을 철거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사회적 손실도 커질 것이고요. 또 건물에 대한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법 366조에서는 바로 건물 소유주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바로 권리를 부여해주게 되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어야 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 건물이 달라지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된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철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견고한 건물은 30년 동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침해하지 않아요. 왜냐? 건물이 이미 있었거든요. 저당이 나중에 설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은, 토지에 근저당 설정하는 권리는, 아, 여기 이미 건물이 있네? 그런데도 난 토지에만 근저당 설정한다? 그럼 나중에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경매가 진행돼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이거 이미 알 수 있었잖아요. 그런 법리로 이런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주가 전혀 권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료를 청구하되 2년분의 지료를 건물 소유자가 안 낸다, 미납한다, 그러면 성립되었던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토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법정지상권 투자의 기본이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던 물건, 이 물건의 경우는요,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는 물건이었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했고요. 그리고 건물이 이미 존재했고 저당 설정이 나중에 되었어요. 이게 건물이 이게 원래는 그 2층으로 허가받은 건데 3층으로 무허가로 증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가 토지에만 근저당을 설정했고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토지만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으셨던 거죠. 이제 저희 고객이 2001년도에 이제 받았다가, 뭐 이제 일단은 그분이 어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았는지 하나하나 좀 20년이라는 세월을 빨리 지나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 지로 청구 소송을 했죠. 그래서 2008년 1월 9일자로 지로 판결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0 얼마와 2007년 11월 1일부터 구로구 오류동 인도일까지 월 70만 5,8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게 이제 지로에 대한 판결이죠. 그래서 지로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는 이 토지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에게 2007년 11월 1일부터 이제 소장을 이제 제기했던 때죠. 이때부터
월 70만 5,824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지로를 내면 다행인데 지로를 안 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2년 훨씬 오랫동안 지로를 안 낸 거죠. 그래서 토지로 경매 낙찰받은 분이 어떤 절차를 밟았냐? 그 다음 판결은 바로 이겁니다. 토지 인도. 여기 이제 사건명엔 토지 인도라고만 나오는데요. 토지 인도, 건물 철거, 퇴거. 이거 세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는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만 하는 거고요. 이게 1번에 해당하는 피고가 이제 바로 건물 소유자거든요. 2번부터 여기 7번까지 나오는 피고는 누구냐?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방이 많았거든요. 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상대로 퇴거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 상대로는 토진도 건물 철거 소송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퇴거 소송은 거기 점유하고 있는 모든 대상을 바로 상대로 퇴거 소송을 동시에 이 소송을 진행했던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14일자로 판결이 선고가 됐고요. 주문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상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라. 그렇죠?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에서 일단은 승소 판결을 받았죠. 그 다음 두 번째, 피고 누구누구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뭐 몇 호 몇 호, 피고 누구는 건물 1층, 그죠? 피고 누구는 건물 1층, 네, 그리고 도면 표시 102호에서 각 퇴거하라 이렇게 되죠. 퇴거, 이게 퇴거 소송에 대한 판결이에요. 건물 소유자 상대로는 토지 인도 건물 철거하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디로부터 퇴거하라 라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이걸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 사는 사람 내보내죠. 내보내지도 않는데 철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철거 소송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 또 그 퇴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왜냐하면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어버리면 또다시 그 사람을 상대로 퇴거 소송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로 인한 결정을 받았고 집행까지 다 이루어진 거죠. 개고장 붙이고 오고 모든 것들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바로 철거하냐? 또 그거 아닙니다. 이게 철거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건물 철거 대체 집행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판결문 갖고, 판결문은 일반 민사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주는 거잖아요. 이거 갖고 집행하는 것은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집행관 사무실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결정문을 또 하나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이게 복잡한 일은 아닌데 어떤 절차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임하는 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별지목록 기재 제1대지지상 별지목록 기재 이 건물을 철거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주문에 관한 결정을 받은 거예요. 이제 이 결정에 의해서 철거 집행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은요. 퇴거 소송, 퇴거 집행이 끝난 후에요. 그러니까 안에 점유하고 있던 사람들, 근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다 계고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람이 다 이사를 나갔어요. 원래는 이제 비용을 좀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 비용을 이제 지불하지 않기로 하니까 이분들이 그냥 나갔습니다. 다 이사를 나가고 쓰레기 같은 짐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짐도 함부로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류센터로 보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관들이 와서 짐들을 다 꺼냈고 내부는 싹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 철거시키고 집행 물류센터로 이제 다 보관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별도로 철거라는 이런 이제 표식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으로 가야 됩니다. 집행으로 가야 되는데 철거 집행이 이게 또 구청의 허가도 받아야 돼요. 철거에 관한 구청의 허가. 그리고 또 집행관 사무실에서 철거를 하기 위한 집행 날짜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좀 안 좋은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바람에 훨씬 조건들이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구청도 그렇고 법원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연이 이때 많이 됐고요. 드디어 철거 집행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집행 날 맞춰서 미리 사전에 이런 이제 그 보호 장치들을 해놨고요. 네, 이렇게 포크레인도 오고요. 이렇게 이제 철거하시는 철거 업체, 용역 업체들을 이제 법원에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물론 법원에서 지정한 업체를 선정을 해도 되고요. 또 그냥 비용이 자기가 더 저렴한데 할 수 있다면 철거를 전문으로 한 업체를 선정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법원에다 그 인부에 관한 내용들을 다 내역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철거 집행하는 날 몇 명이 참석하게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이걸 법원에 다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행관이 또 실제 집행하는 날 와서 그 인부에 대한 다 출석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철거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이게 하루에 됐던 건 아니고요. 전체 마무리되는 데 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집행관분들도 계속 참관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2001년도에 토지만 낙찰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철거까지 가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철거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에 찾아가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말끔하죠. 깔끔하죠. 나대지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긴 여정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 중 토지만 낙찰받고 건물을 철거시킨 이런 사례를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경매 공매 업무를 10년 넘게 해오면서 물론 이제 법정상권의 다툼에 대한 이런 물건이 있는 물건을 이제 진행도 하면서 중간에 대부분 사실은 협의로 마무리가 되어 왔는데 이렇게 끝까지 철거까지 가는 사례는 저도 처음 경험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뭐 이제 건물 점유자들 또 건물 소유자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저항이나 불미스러운 일 없이 잘 어쨌든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정상권이 최초에 성립이 되었었으나 지료 미납을 원인으로 건물 철거해서 승소하게 됐고 점유하군사들 다 퇴거하고 네, 건물까지 다 철거해서 이제는 나대지 상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건축 이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분은요. 이제 여기다가 다가구를 이제 건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가구가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또 한번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했던 짐을 다 집행 절차를 통해서 물류센터로 보관을 시켰잖아요. 이제 그거는 유체동산 매각 절차에 따라 처분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쓰레기거든요, 사실. 그거 누가 낙찰을 받겠어요? 결국은 집행한 집행 채권자가 낙찰을 받아서 폐기 처분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안에 그 집행하는 날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좀 거의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좀 사이즈 좀 큰 이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문제였어요. 강아지는 그 유체동산 보관하는 물류센터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강아지 보관하는 곳이 아니니까. 근데 강아지 호텔링 서비스 있거든요. 거기 가면 또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집행으로 이걸 철거하고 나서 매각 절차로 가기까지 한 2달에서 3달 걸리거든요. 그동안의 비용 수백만 원이 나요. 그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이제 좋은 방법을 찾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아직 촬영일 기준으로 강아지에 대한 어떤 이제 처리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한데 그 부분도요 마무리가 되면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땅 시세는요 보통 평당 뭐 한 1000만원에서 한 1200~300만원 정도로 이제 밸류맵상 최근에 실거래가 보여지고요. 호가는 뭐 1200 또는 1500 정도 호가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당 한 270만원에 이렇게 20년 전에 낙찰받았던 토지가 물론 이제 집행으로 인한 비용 이제 또 그로 인한 소송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요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에 걸치면서 해결을 했고요. 물론 이분이 이제 토지를 낙찰받자 바로 법적 절차 밟았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 이제 시간의 텀을 좀 지나서 오랜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적 소송 절차만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한 3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정 사건이 성립됐을 때. 그래서 지료 청구 소송, 지료를 미납했을 때 건물 철거 그리고 토지인도 퇴거 소송, 퇴거 집행, 철거 집행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특수물건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런 물건들도 찾아내실 수도 있긴 하죠. 네, 앞으로 이런 부동산과 경매, 공매에 대한 또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박초래 경매 아카데미 오셔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고 있고요. 또 매달 경공매 우량한 추천 물건 정보, 지식산업센터, 구분상가, 토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물건 정보, 경공매로 진행 중인 물건 정보, 매월 정기 구독하실 수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정기 구독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양한 부동산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에 공지사항 참고하셔서 이런 온라인 수업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